동의보감 신형 부분에서 이도협병, 허심압도, 경옥고, 인기성세, 사시조리 요 5가지에 대해서 조별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요. 시간 더 필요한가요? 시간은 필요한데 너무 조용해요. 떠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싶은 걸 인지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하는 거 그렇게 하려니까 조용하면은 이 친구들이 토론이 다 끝났구나. 수업을 진행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마구마구 떠들라는데 이렇게 조용하면은 수업 분위기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가 너무 좋죠. 앉는 건 마음대로 앉으세요. 다 됐어요? 빨리 끝내야 돼요. 이쪽은 다 됐어요? 이쪽도? 조용한데? 너무 조용한데? 혹시 하나에 대해서 토론 다 됐다면, 시간이 남는다면 또 다른 주제 가지고 토론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알았어요. 네. 사람 할말없게 만드네. 자, 다 돼가죠? 다 된 걸로 인식했어요. 자, 이쪽도 다 됐어요. 경운권도 제대로 모르면서 경운권 공진단이 차이를 한다? 좀 그런데 일단 해보세요. 네. 다 됐죠? 다 됐죠? 네, 시간 얼마나 줬는데. 빨리 마무리하세요. 다 됐어요? 됐어요? 네. 아직 안 된 줄 한 개조 빼고는 나머지 다 된 걸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발표할 시간이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자, 발표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할게요. 자, 그것 먼저. 조장이 누구죠? 조장 이름이? 조장이. 거기 마이크 거기 있고요. 슬라이드는 내가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요 마우스로 돌리도록 하고요. 자, 발표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손 다 놓으세요. 손에 있는 거. 핸드폰, 키보드, 마우스 다 빼고 잘 좀 들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뭐 봐도 되지만은 이제 발표할 때는 좀 집중해 주세요. 예, 발표하시죠. 네, 저희 5조는 그 내용 중에서도 사시절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시절선은 사철에 맞게 몸을 조섭하는 것으로 거기서 중요한 문장을 여기 따서 올려놨습니다. 일단은 저희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왜 옛날 사람들이 양생에 있어서 계절을 중시했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토론 대답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절과 낮밤 등 자연환경에 대한 요소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양생에 있어서 계절을 중시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도교적 인식, 동양적 사상이 건강에 있어서 중시했다. 그런 내용이었고, 또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자연환경이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살려고 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면 그 구절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일어나고 자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엔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그 밤이 빨리 오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일찍 잠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앞에 토론 결론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한반도는 사계절이 있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기상지침 시간을 다르게 했다라고 했고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그 생체 시계에 맞게 우리가 일어나고 자는 시간을 다르게 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 있던 내용이고요. 네. 예, 질문. 그럼 이제 말씀 그 발표 일단 되게 잘 들었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자연환경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자연환경에 대해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이나 에어컨이나 뭐 난로처럼 대응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시 여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이제 냉방병에 걸리고 겨울에는 이제 히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한국 건조증이나 건조해진다고 보는데 그럼 과거에 그 사시에 따라 양승하는 방법을 해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면은 현재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름에 너무 이제 에어컨을 많이 끈다거나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너무 더우면 사실 열사병에 걸리고 너무 추우면 또 그거대로 몸에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제 히터를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하되 아까 말했듯이 에어컨 너무 많이 쓰면 냉방병 걸리고 또 히터 너무 많이 쓰면 뭐 안구 건조증 걸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 자기가 그 선을 지키고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무실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딱 자리 정해 있는데 바로 요 밑에서 바람이 계속 나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뭐 담바 같은 거 생기면 될까요? 그럴 때도 개인이 알아서 좀 해결하게.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계절에 따라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다고 했던 게 전기가 없어서라고 하셨었는데 전기가 많이 있는 현재는 언제 자고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전기가 있으니까 밤에도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원래는 이제 옛날엔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는 뭔가 생산 활동이나 아무런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까지 놀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고 그 잠을 적게 자는 게 몸에 진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옛날에 맞게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제 생각에 잠을 자는 시간은 한 8시간, 7시간 그 정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대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 때 그렇게 많이 자면 안 되는데요. 정말요? 네. 죽으라고 공부하고 한참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예, 또 다른 질문이나 이야기.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 결론 다 잘 이야기해줬어요. 자연환경 때문에 된다. 그 다음에 발표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전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전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론에 나왔던 자연환경이죠. 자연환경 중에서 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였어요? 아까 태양이었죠. 태양의 향배. 태양에 따라서 태양이 뜨면은 활동하고 태양이 떨어지면은 쉬고 하는 이런 이 양상의 방법에서도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이 많이 떠 있냐 적게 떠 있냐에 따라서 잠자는 시간도 달라지고 하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딱 맞았는데 또 구체적으로 좀 하는 부분, 이걸 현대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약간 전기라는 부분으로 좀 연결됐는데 전기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태양의 역할을 좀 대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태양과 전기 같이 연결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고요. 또 다른 쪽 아까 발표 예.
조장이 누구죠? 자, 마이크 대고 하시고 이건 내가 돌려줄게요. 마이크 여기요. 자, 손 좀 띄시고요. 자, 네, 저희 조는 허심 합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뭐 간단히 말해서 좀 마음을 비우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욕심 없이 도에 합치되게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론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째로는 뭐 명상을 통해서 기감을 익히고, 그 다음에 다들 양생학 시간에 배우셨던 기공 수련을 해보고, 오금이나 팔금 그런 것들 이제 해보면서 기를 좀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내경에 상고천진론 보면 저런 글귀 다들 아시죠? 상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냐? 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뭐 음식에 절도가 있고,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기거에 일정함이 있고, 좀 행동할 때 망령됨이 없게끔 이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복습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과연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해보았는데, 비워야 된다는 입장은 그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노력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 다들 마음을 비우지 않고 살다가 다들 성인병에 시달리고, 막 밥을 많이 먹고 온갖 나쁜 것도 골량식미 많이 먹고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제가 나보다 성적이 좋네, 나쁘네 이러다가 막 병 걸리고 많이 죽고 이러잖아요. 뭐 100세까지 뭐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들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사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천수를 누리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울 수 없다. 이미 지금 경쟁 사회잖아요.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해서 한의사가 돼도 옛날처럼 많이 벌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사회가 경쟁이 극심합니다. 지금 뭐 스카이 졸업해도 다들 취업하는 게 엄청 힘들어하고, 여기만 해도 스카이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경쟁 사회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원도 딱히 없고 지금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석유 이런 것도 나지 않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달러 벌어오는 건데 지금 적자도, 무역 적자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지금 정말 전방위적으로 먹기 힘든 상황,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마음을 비우고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나.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물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기가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좀 길러서 그나마 좀 절충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결론을 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막 자기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이제 너무 큰 기대치를 갖고 살다 보면은 정말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확실하게 해서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그 자신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가 이제 말은 쉽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한 좀 구체화된 행동 방식이나 좀 요령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기르는. 비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과 비교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기르려면 일단은 저는 자기의 그 한계까지 한번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계까지 가보면 사람이 안 되더라도 더 이상 이제 후회나 미련이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시하셨던 분들도 평소에 열심히 안 하고 막 3년 4년 끌고 가셨던 분들은 자꾸 미련이 남아서 뭐 나중에 계속 후회를 하시는데, 3, 4년 빡싹 하고도 안 됐으면 이제 자기 객관화 확실히 이루어지고 다른 쪽으로 더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저희 조에서 어쨌든 지인 인사 100,000명이란 말이
듯이 뭐 실망을 가해서 진짜 안 되는 일은 본인이 놓을 줄 알고 결국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구분을 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희망의 고문을 하면서 스스로를 좀 올가매는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라고 네. 마음을 비운다는 게 이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네,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비교하면 막 욕심내게 되고 괴롭고 이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질문만 아, 예. 저희 한국 이제 아까 네. 아드님과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 좀 더 이제 자원이 풍족한 나라에서 네. 그런 좀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아,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 그 멀지 않은 데로 브루나이 가보시면은 브루나이는 그 진짜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다 페라리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국왕이 용돈 주면서 막 새 용돈 주면서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요. 정말 마음대로 살고 있는, 진짜 자원이 있으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도가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은 아주 옛날에 나왔던 것이죠. 옛날에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 도가 사상이 나오면서도 뭐 그 당시에도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것이 모든 일에 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니까 현대 사회의 어떤 복잡성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죠. 뭐 노자 장자 이렇게 나올 그 시절에는 거기서 아무리 복잡해봐야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되죠. 거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관계인데 지금은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이런 상황까지 되겠죠. 그래서 옛날식 그대로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 옛날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현대에 와서는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도가적인 이 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명상을 해서 과연 이 기감을 느끼고 한다 했을 때 그런 기감 느끼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가 흐른다는 걸 느끼고 그 기가 흐르는 것을 알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진짜 이 사람의 기가 과연 그렇게 흐를까? 그다음 뭐 경락에서도 뭐 자기다열, 자기소열, 기혈의 관계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가 많고 혈이 많다. 과연 그걸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뭔지 좀 모르는 이런 부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와 관련되는 부분들, 문장이 많이 나오는 것들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어찌되었건 이 도가 사상에서는 이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거, 비운 데서 그냥 텅 비게 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할 만큼 다 하고 그 중에서 어떤 욕심을 버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비우는 것이지 저급 수준에서 비우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모르니까 내 마음 비어 있어. 이게 아니에요. 많은 걸 알고 공부하고 거기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이 마음을 비워야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은 그만큼 수준이 되는 수준에서의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거 이게 마음을 비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서 다음 발표를 또 누가 좀 하실까요? 2개조 발표했고요. 나머지 3개조에서 발표 좀 하시죠. 경호과 한번 누가 이야기 좀 하시죠. 임상, 그렇게 여러분 임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처방이라도 한번 이야기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조장 이름이 누구죠? 자, 내가 돌려줄게요. 네, 이야기하세요. 경옥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네. 네, 일단 먼저 그 내용 정리 부분에서는
마이크 조금만 더 갖춰야 내주세요. 경옥고가 어떤 약인지 찾아봤는데요. 일단 동의보감 신형에 나와 있는 경옥고 내용에는 노체를 치료하고 혈기를 자부하며 원기를 굳건히 하고 또 오래 살게 해주고, 동의보감에서도 경옥고를 양성연년약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혈기를 자부하며 원기를 굳건히 하는 성약으로 축혀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옥고의 처방 내용을 보면 생지황, 인삼, 백곡령, 백밀, 즉 꿀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고로 만들어서 복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로 2개를 찍은 것은,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경옥고가 누구에게나 좋은 보약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경옥고는 3대 명약으로 알려진 만큼 적응식이 넓어서 우리 흔히 인삼이 열이 많은 소양인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경옥고에는 인삼과 더불어서 생지황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인삼의 뜨거운 성질을 생지황이 중화시켜주면서 소양인도 또한 그 경옥고를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2번째 주제로는 경옥고와 더불어 많은 보약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는 공진단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진단은 경옥고에는 들어가지 않는 특이한 사양과 녹용이라는 약재가 들어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허약한 사람에게 사용하며 화기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경옥고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스트레스가 심해서 화기가 있다면 공진단을 복용하는 게 좋고, 노화로 기력이 없다면 경옥고를 복용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을 다 짧게 결론지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질문 받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공진단 같은 경우 확실히 보해주는 약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공진단 같은 경우 조금 그 기를 빼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먹어버리면 이제 오히려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좀 머리에 열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워도 이제 기력을 넣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안에 있는 걸 빼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경옥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열에 관해서 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를 빼줘야 되는 사람, 넣어줘야 되는 사람 상관없이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 기력을 넣어줘야 되는 사람 위주이지만 소양인도 쓸 수 있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예,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예, 수고했어요. 예. 경옥고 공진단, 일단 뭐 경옥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더 고민해보자 라고 해서 이 경옥고를 주제를 줬었는데요. 이 경옥고가 인삼과 생지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삼이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는 소양인에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생장이 들었으니까 이 약을 써도 된다. 요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인용을 해서 어떤 걸 보고서 누가 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마 썼을 수 있는데, 이 소양인에서, 그러니까 소양인이라도 증상이 맞으면은 좀 열나는 약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체질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일단 체질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증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체질약을 쓸 때도 증상이 맞으면은 체질에 따라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죠. 100% 효과보다 좀 떨어지겠지만 효과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과 그 체질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양인 약이 처방 구성되는 약재들, 이 경옥고 같은 거, 그러니까 소양인한테 경옥고를 쓸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독화장탕 같은 걸 쓸 것인지 봤을 때는 어떤 걸 써야 되는가가 딱 나오겠죠. 경옥고 안 쓰죠. 그때는 경옥고 쓸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차라리 독화장탕 같은 그런 내용의 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맞는 상황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주제가 전체가 이 경옥고를 갖다가
어떤 체질이든 아무나 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경옥고와 소양인을 연결시키고 소양인도 뭐 소양인에 사용될 수 있는 생제왕 같은 이런 약이 들어가니까 인삼이 들어가서 소양인은 못 쓰겠지만 그래도 생제왕이 들어가서 두 가지 작용이 좀 하면은 소양인에서 부작용은 좀 나타나지 않겠다. 약간의 부작용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써도 된다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잘 맞는 약이 있는데 왜 구태여 그걸 써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 증상에 맞고 처방에 맞고 환자의 증상과 내가 변증하고 있는 맞는 쪽으로 처방을 써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고분이 없다면 할 수 없이 써야죠. 다른 약 아무것도 경험고만 있다면은 경험고 쓸 수밖에 없지만은 다른 약들이 있다면은 다른 약들을 변방을 해서 고치는 거, 써야 되는 거,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갖다가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가장 중요하죠. 이 환자한테 이 약을 쓸까 말까. 아무리 이 공진단 같이 좋은 약, 공진단은 왜 좋아요? 한의사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비싸니까. 환자들도 먹고서 뭐 효과 좋은 사람도 굉장히 효과 좋다고 하니까. 뭐 효과 좋다는 사람은 그냥 먹고 매달 먹고서 굉장히 효과 좋다고 그래요. 아닌 사람들은 나는 좀 몇 개 먹어가지고 별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나면 굉장히 좋다고들 딱 이야기하시니까 맞는 사람은 굉장히 잘 맞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약도 그 사람한테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약을 쓸까 말까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경옥고 같은 이런 부분들도 나는 일반적인 처방으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보약 계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소양인한테 쓸까 말까 했을 때는 가능하면 안 쓰고 다른 약이 없다 할 때는 뭐 이걸 쓴다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옥고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시간이 됐으니까 2개도 발표 안 할래요? 발표 2개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나중에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꼭 뭐 이거 쓰라고 하면은 꼭 그걸 쓰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못했다. 뭐해도 못했다. 그러고 이 발표 점수가 이렇게 많이 주면은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쓰고 하는데 본인들이 안 한 거죠. 발표할 시간도 충분히 주고 질의응답할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들 핸드폰 치고 키보드 치느라고 정신들이 없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핸드폰 보고 계속 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정확한 변증, 환자에게 이 약이 맞나느냐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보는 이런 게 아니라 공진단 경옥고 과연 쓸까 말까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더 쓸 수 있을까? 체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체질, 증상이 어떤 증상 이런 것까지도 좀 더 같이 봐주면은 체질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이 같이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질에 많이 쓸 것이다 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진단 같은 경우는 태음약이죠. 태음인한테 많이 쓰는 약이고 경옥고는 뭐 소음인약도 그렇고 인삼 들어가니까 소음인약도 될 수도 있고 또 소양인약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처방이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이라 경옥고는 뭐라고 얘기 못하고 공진단 같은 경우는 태음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신형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정기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그 로그아웃 해주시고 책상 의자 다 집어넣어 주시고 가시면 돼요. 예, 수고했어요. 예.